다음은 6번 문항입니다. 2018년 9월 고1 모의고사 17번 문항인데요. 2차식 fx와 1차식 gx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 조건을 보시면요. 방정식 fx 빼기 gx는 0이 중근 1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 조건은요. 두 다항식 fx, gx를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각각 2와 5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다항식 fx 빼기 g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2차식 fx와요 1차식 gx예요. 첫 번째로요 가조건을 해석을 해볼 건데요. fx 빼기 gx는 0의 방정식이 있어요. 중근 1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fx가요 2차식이고요 gx가 1차식입니다. 그러면 2차에서 1차식을 빼도 여전히 얘는 2차식이죠. 근데 얘가 중근 1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fx 빼기 gx를 했을 때요 얘는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라고 놓고 중근 1을 갖기 때문에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에서 이제 나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쓰실 줄 알면 좋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자, fx가 있어요. fx를요 x-2로 나누었대요. 그랬을 때 뭔가 몫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머지가요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더하기 2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나눗셈 식을요 검산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요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건데요. qx를 굳이 알지 않더라도 수치대입법으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요. 얘 2를 대입을 하는 순간 0이 돼서 쭉 날아가고요. f2가 2다 라는 식을 바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조건을 보시고요. 이 내용을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 f2가 2고요. 또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니까요. g2는 5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이 주어진 식을 갖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x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쓰면요. f2 마이너스 g2는요. 얘는 a에다가 x자리에다 2를 넣으니까 2 빼기 1의 제곱이어서 1이죠. 그래서 a가 나오고요. 2 빼기 5가 a가 되기 때문에요. a가 바로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fx 빼기 gx를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쓸 줄 알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fx 빼기 gx를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그럼 얘는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얘도 뭔가 몫이 있을 거예요. 여기 q 다시 x 이렇게 쓸게요. 몫을 몰라서. 그러고 나머지를요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구하고자 하는 게 이 r인 거예요. 이 몫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r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항등식을 떠올리는 거죠. x에다가 뭐를 대입을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쭉 다 날아가서 f-1 빼기 g-1이 r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r을 구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거를 보자마자 얘를 안 떠올리고 바로 식이 떠오르면요. 항등식을 통해서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f-1 빼기 g-1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인 거고 여기에다가 바로 식을 대입을 할 수 있겠죠? a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어요. 마이너스 3에다가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fx 빼기 gx식 같다라는 이런 형태가 같은 식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추론을 바로바로 하시면은 금방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볼게요. 2017년 6월 고1 모의고사 18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복소수 z가 있어요. 이 복소수 z에 대해서 iz는 z의 바랑 같다라고 나와 있죠. 얘 z의 켤레 복소수죠. 이거랑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다 쓸게요. i, z는
Z바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해석을 해보면요. i에다가 Z 대신에 a 플러스 bi를 써놓을게요. a 더하기 bi 이렇게 쓰면요. 얘가 뭐랑 같다라고 나와 있냐면 Z바니까 얘가 a 빼기 bi 이 Z의 켤레 복소수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얘랑 같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식을 정리를 하면 얘는 ai에다가 b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는 a 빼기 bi가 되니까요.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a랑 마이너스 b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는 마이너스 b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z를요. 다시 쓸 수 있죠. a의 마이너스 ai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z 더하기 z 켤레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그냥 대입을 해주셔도 돼요. a 빼기 ai랑요. 더하기 a 플러스 ai 이렇게 되니까요. 이 a인데 a가 마이너스 b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b와도 같게 될 거다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게 되겠죠. 자, 니은도 한번 보시면요. i, z 켤레가 마이너스 z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대입을 해서 풀어주셔도 돼요. i 다음에 z 켤레 대신에는요. 여기서 a 플러스 a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얘가 마이너스 z랑 같다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전개를 하시면요. 얘 ai가 되고요. 얘는 a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같죠. 그래서 맞다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니은을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푸냐면요. 주어진 식 있잖아요. 이 주어진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주는 식해서 주어진 식을요. i, z는 얘는 z 켤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식에다가요. 내가 여기 식을 잘 보시면 주어진 니은을 잘 보면요. 요 주어진 식에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식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니은은요. z 켤레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요. 여기도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i를 곱해주는 겁니다. 한번 i를 똑같이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z 켤레 i 이렇게 될 거고요. 좌변의 항은요 마이너스 z가 되겠죠. z 켤레에다가 i를 곱한 게 마이너스 z와 같다라는 식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에서는요 얘는 z분의 z 켤레 더하기 z 켤레분의 z가 더해서 0이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iz가 z 켤레니까요. 여기서 iz가 z 켤레이므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양변을 z로 나눠주면요. z분의 z 켤레라는 것이 i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z분의 z 켤레가 이제 i니까요. 얘 거꾸로 z 켤레분의 z는요. 역수죠. 그래서 더하기 i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요. 얘는요. i 더하기 여기는 이렇게 분모를요. 실수화를 하면요. 마이너스 i가 돼서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귿도 맞게 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를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친구분들이 많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복소수 성질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찬찬히 복습을 해보시면요. 실력이 꾸준히 늘 수 있을 겁니다. 8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2021년 6월 고1 모의고사 19번 문항이고요. 얘는 조금 중요한 문항이에요. 내신용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복소수 z에 대해서 z 더하기 z 켤레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요. z와 z 켤레를 곱했더니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이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z 더하기 z 켤레가 마이너스 1인데요. 이거를 보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떠올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z 곱하기 z 켤레가 1이면 얘는 두 분의 곱이 1이다 라고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해 x가 z랑요 z 켤레를 가지는 이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같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얘를 갖고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세우면요. x제곱에 얘 두근의 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이렇게 들어가야만 z와 z 켤레가 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부분이 바로 떠올라야 하고요. 그러면 이 식을요, 이제 정리를 하면 x제곱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얘 허근이 나오고요. 이걸 보면은 되게 많이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양변에다가요, x-1을 곱해주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x-1을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0은 x-1을 곱해도 0이니까요. 그대로 둘게요.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세제곱 빼기 1이 0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한 공식이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오메가 성질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계속 나오니까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세제곱은요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추론을 하면 얘가 아무리 차수가 커져도 우리가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주어진 식을요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z의 5제곱은요 z세제곱 곱하기 z제곱인데 x세제곱이 1이라는 말은 요거인 해도 z랑 z켤레도요 대입을 했을 때 z세제곱도 1이고요 z켤레의 세제곱도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z의 5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z세제곱 곱하기 z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1이니까 사실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의 z켤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z4제곱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z세제곱 1은 안 쓸게요. 그럼 z와 같은 거고, 그러면 얘는 z켤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z세제곱인데요. 얘 z세제곱은 그냥 1이죠. 그래서 1이고요. 근데 얘 위에도 보시면 z켤레 세제곱인데 얘도 1이네요. 그래서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거는요. z제곱 얘는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z켤레 4제곱인데 얘 z켤레 세제곱이 1이니까 얘도 그냥 z켤레만 딱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z분의 z켤레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z분의 z켤레 제곱, z분의 z켤레 제곱, 그리고 z제곱분의 z, 여기 z제곱분의 z, 얘는 어차피 1이에요. 그리고 1분의 1이니까요. 다 지금 두 개씩 있는 거죠.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z제곱분의 z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더하기 그리고 z분의 z켤레 제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해봐야 되는데요. 분모 분자에다가 z를 곱해볼게요. 왜 z를 곱하냐면 곱하는 순간 얘가 z세제곱이 돼서 1이 되거든요. 그럼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쟤는 2z, z켤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z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z세제곱이 돼서 1이 되죠. 그리고 위에 거는요. 정리를 하면 2에다가 z켤레에다가 이렇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야지 지수법칙 전개를 했을 때 z제곱, z켤레 제곱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그러고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요. 이렇게 간단하게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했으면 우리 다 구했어요. 왜 다 구했냐면 z 곱하기 z켤레가 1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식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1하고 같아서 답은요 5가 되겠네요. 정답은 이렇게 5가 될 거고요. 여기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요. 얘는 알면 좀 맞추고 모르면은 잘 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뭘 알면 맞추냐면 얘를 보자마자 해가 z와 z켤레인 2차 방정식에 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와 있는 거네 라고 바로 파악을 해주셔서 이 2차 방정식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이 식을 보면요. x-1을 막 곱해주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x-1을요. 양변에다가 곱해주면요. x세제곱 빼기 1이 나와서요. x세제곱이 1이다 라는 식을 추론을 할 수 있고 결국 이 해인 z와 z켤레도요.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서 z세제곱과 z켤레의 세제곱이 전부 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차수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식을요.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얘는 z세제곱을 만들려고 분모 분자에 z를 곱해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잘 복습을 해주세요. 9번 문제를 볼게요. 2015년 6월 고1 모의고사 27번 문항인데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해서 4의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식을요 보고요. 얘네들을 우선 간단하게 해야겠죠. i 더하기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또 있죠. 그리고 i 세제곱, i 세제곱이 또 있죠. i 4제곱, i 4제곱이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계속 하나씩 겹쳐요. 그럼 이 식을요 간단하게 해보면요. 첫 번째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써서 쭉 어디까지 있냐면요. 지금 첫 번째 것들만 만약에 하면요. i 더하기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해서 i 18제곱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 더하기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는 것들만 다 더해보면요. 얘는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 해서 쭉 가다 어디까지 있냐면요. 여기 마지막 번째에 i 18제곱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i의 19제곱 요거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한 것과 똑같아요. 요거 식을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i는요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i 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i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i고요. i 4제곱은 1이에요. 그럼 당연히 i 5제곱은 다시 i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속 4개 단위로 규칙성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럼 쭉 가다가 마지막에 그럼 지금 1, 2, 3, 4 네 번째, 8번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4의 배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쭉 가다가 어디까지 더해지겠어요? 여기에 i의 16제곱까지 더해지겠죠. 그럼 i의 16제곱까지 오고 남는 게 여기가 18이니까 i의 17 더하기 i의 1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이 밑에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 밑에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여기서부터 규칙성을 찾아도 되지만 얘는 그냥 처음에 여기 i 더해졌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i를 빼줘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겹치잖아요. 위의 식은요. i부터 시작을 하고요. i의 18제곱까지 있는 거고요. 밑에 식은요. i가 없어요. 이 부분이 없지만 여기서 19제곱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식을 계산을 하고 이 식을 계산을 한 거에서 똑같은 값을 한 번 더 더해주는데 i의 19제곱 하나 더하고요. 그 대신에 이 i는요. 한 번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요. 얘를 한 번을 더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죠. 이 주어진 똑같은 식을요. 한 번 더 더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i 19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얘는 i를 안 갖고 있으니까 i를 한 번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선 얘가 계산을 하면요. 다 날아가요. i랑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이랑 1이어서 얘는 0이 되거든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고 남는 게 i의 17제곱 더하기 i의 18제곱 이렇게 남는 거죠. 그거는 위에서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도요. 똑같이 생각을 하면 i의 17제곱 i의 18제곱까지 남고 또 그 다음에 i의 19제곱까지 남는 거죠. 근데 얘는 중요한 거 얘는 처음에 여기 i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기 i까지 해주면은 그러면 딱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i 17, 18 이거는 뭐겠어요? 다시 첫 번째 사이클로 돌아가서 i랑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쟤는 i랑 마이너스 1 더하기 i랑 마이너스 1 그리고 i의 19제곱은 세 번째 있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원래 여기에 i를 더했을 때 처음 거부터 이제 계산했을 때 이런 거니까 마이너스 i까지 해서 얘네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 정리를 했을 때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2는 여기 보면 a 더하기 bi니까 a 플러스 bi가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2일 거고요. b는요 0이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결국엔 마이너스 2여서요.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구하면 4 곱하기 4를 해서 최종적으로 답은요. 16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듭제곱 문제는요. 계산 실수만 안 하고 규칙성 잘 찾고 좀 더 빠르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연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얘도 물론 여기서부터 규칙성 찾아서 해줘도 되지만요. 그냥 위랑 아래랑 식이 비슷하니까요. 이거 하나 더 하고 이거 하나 더 빼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볼게요. 2019년 11월 고1 모의고사 18번 문제고요. 등식 2 등식을요 만족시키는 두 실수 PQ는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두 실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pq를 알아야 되니까 저 주어진 식을요 정리를 해볼게요. p 플러스 2qi의 제곱이죠. 얘가 마이너스 16i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을 제곱을 해보면 얘는 p제곱에다가요 더하기 4pqi죠. 그러고요 얘 제곱을 하면요 4q제곱 i제곱이에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4q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요 마이너스 16i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요 p제곱이랑요 빼기 4q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pqi가 얘가 마이너스 16인데요. 그럼 이 p제곱 빼기 4q제곱이 0이 돼야 되고요. 여기 4pq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겠죠. 여기 i 있어요.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니까 여기 식을요 정리를 하면요 p제곱 빼기 4q제곱은요 p 마이너스 2q에다가 p 플러스 2q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실수 부분이 0이기 때문이에요. 4pq가요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니까 pq가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요 나왔어요. 첫 번째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p가 2q이거나 또는 여기서 p가 마이너스 2q이거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경우를 나눠서 각각 풀어봐야겠죠. 첫 번째 p가 2q일 때를 풀어볼 겁니다. p가 2q일 때를 풀면요 여기서 pq가 마이너스 4니까요 pq가 마이너스 4에서 p 대신에 여기 2q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q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요 q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 pq가요 실수라고 나와 있어요. 실수라고 있는데 실수를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죠.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는 순허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q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성립을 안 합니다. 쟤는 안 되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2q일 때예요. 그럼 여기서도 pq가 마이너스 4니까요. 얘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q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래서 q제곱이 얘는 2가 되겠죠. q제곱이 2가 돼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q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q값은요. 얘는 뿔마 루트 2예요. 그러고 q값에 따라서 이제 p값도 구할 수가 있죠. q가 플러스 루트이면 p는요. 얘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2면요. q가 마이너스 루트이면요. p는요. 플러스 2 루트 2가 되죠.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p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p와 q까지 완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p는요. 2 루트 2가 되고요. q는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 실수 pq는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a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두 근의 합의 근과계수를 생각을 해보면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a겠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를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인 PQ는요. 여기선 B가 되는 거죠. 두 근의 곱인 PQ가 이미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와 있으니까 B는요. 마이너스 4고요. 여기 P 더하기 Q를 보면 P와 Q를 더하면요. 루트 2가 돼요. 근데 루트 2가요. 마이너스 A니까요. A는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종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 더하기 4, 4, 16이 되는 거죠. 2 더하기 16이어서 답은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요 보시면요 어때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계산 문제예요. 이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P와 Q의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주어진 조건에 맞는 값에 따른 이제 PQ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을 해서 근과계수 이용해서 A와 B까지 구해서 계산하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를 봐볼게요. 2017년 9월 고1 모의고사 28번 문제인데요. 함수와 관련된 문제죠. 양수 A에 대해서 2차 함수 y는 2x제곱 빼기 2ax의 그래프가 꼭지점을 A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O와 B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프와 함께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 따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점 A를요 지나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위로 볼록 함수겠죠? 얘가 fx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와 c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분 BC의 길이가 여기가 길이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ABC를 그려봤는데요. 이 선분 BC의 길이가요. 얘가 밑변이 되고요. 높이가 뭐가 될까요? 이 수직거리가 되니까 이 점 A의 Y좌표가 수직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점 A의 Y좌표를 구하면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꼭지점 A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2차 함수 있죠. 얘 y는 2x 제곱 빼기 2ax의 이 2차 함수에서요. 꼭지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 2로 묶어주고요. x제곱에 빼기 ax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반절 마이너스 2분의 a에 제곱을 해주시면요. 4분의 a제곱이 되겠죠.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a제곱 이렇게 쓰고 얘를 닫아준 다음에요.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2분의 a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곱해져서 나가면요. 빼기 2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a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a좌표라는 것은요.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좌표를 우리가 구했고요. 삼각형 ABC의 높이라는 것은요. 점 A의 y좌표에 해당하는 것인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이 높이가 2분의 a제곱이 될 텐데요. 그러려면 일단 a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을 잘 보니까요.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 b랑 c라고 했어요. 그러면 fx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요.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세우고 b랑 c랑 이 점을 몰라서 x 빼기 몇 해서 b랑 c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 b라는 좌표는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이 아래로 볼록 형태의 2차 함수에서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O랑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O랑 B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죠. 그래서 2x로 묶어주면요. x-a가 돼요. 그러면 여기 해가 0이랑 또는 a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0은 당연히 1.5일 거고요. 그리고 B좌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B좌표가 뭐라고 나오냐면 a,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C좌표는요. 얘가 A니까 3만큼 더 가니까 A 더하기 3,0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fx식도 우리가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지우고 다시 써주면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해가 A랑 A 플러스 3을 가지려면 얘는 x-a 그리고 x-a 빼기 3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x까지 세웠습니다. 근데 이 fx가 또 어떤 것도 지나냐면요. 얘가 점 A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식에 뭐를 대입을 하면 돼요? 점 A를 지나니까 A좌표인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을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A를요, X자리에다 넣으면 그때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니까 저 식은요,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은 마이너스 X자리에다 넣을 거예요. 2분의 A 빼기 A 그리고 2분의 A 빼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를 해주고요. 여기 이 부분이 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A고 얘도 이 부분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여기 빼기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제곱인 거죠. 분배 법칙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2분의 A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 식을요 정리를 하면요. 2분의 A제곱은 얘는 4분의 A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3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전부 다가 4를 곱하면요. 얘는요 2A제곱이 되고 4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4를 곱하면서 2까지 곱하니까 얘는 6A가 돼요.
여기다가 쓸게요. a제곱에 빼기 6a가 0이다 이렇게 나와서 a로 묶으면요. a-6은 0이어서 a가 0 또는 6 이렇게 돼요. 근데 a라는 것은요.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좌표는 6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밑변의 길이는 3이고요. 넓이 s는 3 곱하기 그리고 높이가 있죠. 높이가 뭐예요? 여기 이 a의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는 어차피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길이는요. 마이너스까지 붙인 값이니까요. 2분의 a제곱이니까 a제곱이 66에 36이죠. 36이고 2분의 1까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4니까 여기 9가 돼서 최종적인 넓이는요. 3, 9, 27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의 값은요. 답은요.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와 관련된 것들 잘 해석을 해주시고 계산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12번 문제인데요. 2022년 9월 고1 모의고사 16번 문항입니다. 2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와 d라고 할 때 선분 CD의 길이가 6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X라고 하니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그냥 Y는 X를 쭉 X축, Y축 어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Y는 X고요.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이 점이 A고 이 점을 B라고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와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X축이 이 아래에 있다라고 그러면 A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B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쭉 내려볼게요. 그래서 X축을 이쯤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하면요.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이 C와 D가 되겠죠. 그래서 CD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선분 CD의 길이가 6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알파, 0이라고 하면요. 뒤에 좌표는요. 베타, 0 이렇게 두지 마시고 뒤에 좌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6, 0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6은요. A의 X좌표도 알파가 돼야 되고요. B의 X좌표도 알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린 거고 얘도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린 거기 때문에 수직이어서 X좌표가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A의 X좌표가 알파고 B의 X좌표가 알파 플러스 6인데 그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지금 이 2차 함수와요. 이 직선과요. 서로 교점이 AB라고 했으니 이 2차 함수 Y는 X와요. Y는 2분의 1에 X-K의 제곱의 얘의 교점의 X좌표들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랑 얘를 서로 연립을 했을 때 그 해가 알파와 알파 플러스 6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식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x와 그리고 2분의 1에 x-k의 제곱 얘를 풀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알파 플러스 6이다 라고 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에 2를 곱해서요. 2x는 하고 얘를 전개를 하면요.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됩니다. 식을 정리를 해서요. x제곱 얘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다 묶으면요. k 플러스 1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k제곱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해가요. x값이 뭐라는 거예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알파 더하기 6은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와 알파 플러스 6을 했더니 얘는요. a분의 c 해야 되니까요. k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1번식 정리를 하면요. 2알파 플러스 6이니까요. 이 2랑 나눠서요. 알파 플러스 3이요.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알파는요.
k-2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알파 대신에 k-2를 넣고요. k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k제곱이니까요. 이 식을요 또 정리를 해볼게요. 식 정리를요 이 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k제곱 더하기 2k에다가 빼기 8은 k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얘 계산이 되면서 지워지고요. k는요 4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상수 k는요 4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차 함수 문제인데요. 그래프와의 교점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2019년 9월 9일 모의고사 17번 문제인데요. 양수 a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차 함수 fx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a라는 것은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 함수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fx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fx는요 x제곱 빼기 8x니까요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더하기 16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빼기 16하고 더하기 a 플러스 6 이렇게 썼어요. x-4의 완전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a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축이요 x는 4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축은요 이미요 x가 4다라는 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축이요 이렇게 x는 4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똑같은 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축은 똑같이 x는 4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a가요 4보다 작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a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0이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범위는요. 어디 부분만 보면 되냐면 이 전체를 볼 필요 없이 나는 요 부분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a가 만약 4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 뭐 둘 다 생각을 해보면요. a가요 큰 쪽에 있는 거를 그려볼게요. a가 여기 있어요. 확실하게 4가 이미 있고 0보다는 커야 되니까 0은요 4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런 데에 이제 0이 있다라는 거죠. 0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프를 어디 부분만 이렇게 이 부분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거를 식으로 쓰면요. 첫 번째 경우는요. a라는 것이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a가요 4보다는 크거나 아니면은 같을 때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소값이 0이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 그림의 경우에서는요. 최소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A가 0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요. 그래프가 이 부분이 있고 꼭지점인 4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F4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를 이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0보다 크고 a가 4보다 작을 때는요. fa가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fx 식에다가요 a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a제곱 빼기 8a 더하기 a 플러스 6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7a 플러스 6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죠. a-6, a-1이 0이 되어야 되고 이때 a가 1 또는 6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a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6은 이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만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 a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f4가 0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얘 꼭지점이 제일 최소값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4, 4, 16에다가 빼기 4, 8에 32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6이 0이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에다가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어서요. a가요 10이 나와요.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이 10이요. 요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10은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으니까요. a가 10이다 라는 것도 맞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합은요. 1 더하기 10이 돼서 답은 11이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요, 축을 우선 구해준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이제 A가 어디에 있는지 나눠서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서 그 범위에 맞는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4번 문제를 볼게요.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변 BC의 중점을 P라 하고 변 BC의 중점을요 P라고 하고요. 선분 AP 위의 점 Q에 대해서 선분 AP 위의 점 Q에 대해서요. PQ의 길이를 X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Q의 길이, 이 길이를 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더하기 CQ의 제곱은요.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길이에 대한 식을 우리가 써봐야 할 것 같아요. a분의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를 알 수 있냐면 얘가 정삼각형이잖아요. 이 정삼각형에서요. BC의 중점이 P니까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는 1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요. 중점은요. 얘 높이를요. 수직 딱 2등분을 하니까 이 각도가 딱 90도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각 QPB 있죠. 각 QPB가요. 일단 90도니까요. 얘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BQ제곱의 길이 있죠. BQ제곱의 길이는요.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Q의 제곱도 얘도 같은 방식이죠. 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해서 얘가 되니까 CQ의 제곱과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AQ의 제곱만 구하면 되는데요. 선분 AQ의 길이를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정삼각형 높이에서 이 x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Q를 우선 구해야 돼요. 이 선분 AQ는요, 정삼각형 높이 있죠. 2분의 루트 3에다가 이 한 변의 길이인 2를 하고 거기에서 이 x를 빼준 게 이제 이 선분 AQ의 길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삼각형 높이와 넓이는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요, 정삼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높이는요, 얘 수직 2등분 딱 한 거예요. 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면요, 정삼각형이니까 a 되죠. 얘는 2분의 루트 3a가 되고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a 곱하기 a를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a를 하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에요. 그래서 4분의 루트 3a 제곱이고 얘네 둘은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외워져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삼각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정삼각형 얘 60도, 30도 이렇게 되니까 얘 2대 1대 루트 3 비율 중학교 때 배우죠. 삼각비 비율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높이랑 넓이는요.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선분 AQ는요. 정삼각형 높이인 2분의 루트 3 곱하기 2에서 x를 빼주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구해놨어요. 그럼 여기 이제 지우고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A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더하기 CQ의 제곱 이 길이는요. 루트 3 빼기 x를 제곱을 해야겠죠. 요거는 이미 제곱한 거를 구한 거예요.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2배의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얘 식을 정리를 하면요. x제곱이랑 여기서 2x제곱이 있으니까 3x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 루트 3의 x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의 x 이러고요.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 제곱해서 3과 여기 2까지 더해서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진다 라고 됐으니까요. 얘를요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 식을 써볼게요. 그럼 3하고 x제곱만 남을 거고요.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빼기 3분의 2 루트 3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일 때요. 3에 x 빼기 몇에 제곱을 했을 때 전개를 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준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더하기 3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아직 5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5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얘는 이 부분은요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지금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5까지 더해져서 계산을 하면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요 표준형까지 다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진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a는 3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최소값 m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m은요 얘가 아래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니까 꼭지점의 y좌표인 최소값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m의 값을 구하면요 3분의 루트 3이지만 얘는 루트 3분의 1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분의 4를 구하는 거니까요 답은요 4루트 3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 이제 0보다 큰 거는요 길이니까 0보다 클 거예요. 그리고 루트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x가 이 부분이잖아요. 얘가 왜 루트 3보다 작냐면 지금 여기가 1이죠. 30도에 해당하는 게 1이에요. 그럼 60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루트 3이죠. 삼각비 생각을 하면요.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루트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30도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이 길이 전체 AP의 길이가 루트 3일 거예요. X는요 당연히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랑 같으면 이 정삼각형이 그냥 높이가 되는 거고요. 얘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